장특공제 20억 한도로 적용되는 시작점에 있어요. 그 시점에는 분명히 정부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세제 개편을 했다고 해서 투자할 집이 없는 건 아니다. 똘똘한 한치 현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거래가 안 된다.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된다. 온전히 50억을 들고 들어가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거래가 힘들다. 고가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반발이나 패닉 현상 이것도 있을 것 같다. 어찌 할 수가 없는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한참 부동산 경기가 올라왔을 때 아직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합이 있는 단지들은 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눈만 뜨고 있다가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패닉입니다. 실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거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뭐 10억, 20억대 아파트들이 해당된다라기보다는 3, 40억대, 4, 50억대 고가 재건축 아파트들은 특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정부나 이런 기관에도 계속해서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패닉 상황은 헤어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탈출 방안도 만들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건축 단지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되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것까지야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되는 조건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가 있습니다. 28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또 28년도부터 장특공제 20억 한도로 적용되는 시작점에 있어요. 그 시점에는 분명히 정부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27년도 하반기 연말쯤에는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제초안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28년도부터는 완화될 것 같다. 그리고 대출 규제 쪽에서도 보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고 매각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대출 쪽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27년이 아닌 28년부터 적용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했다고 해서 투자할 집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억에서 25억 이하의 신축급 주택 그리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각보다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15억에서 25억 정도 실거래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정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폭이에요. 내가 사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7, 80% 정도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장특공제 한도가 10억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크게 타격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25억대 구간에 들어가는 서울의 신축급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시는 거, 그래서 35억에서 40억 이하의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잘
키워나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 통과될 때 아마 이 부분도 보완을 해서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이번 세제 개편 안으로만 보면 똘똘한 한치 현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완화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